한 커뮤니티 이런 폭로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함께 전주 근영중학교에 다니던 중 이다영과 이재영 쌍둥이 자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글로써 좋게 표현해서 이 정도인데 실제로는 어때 볼까요? 이 정도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진들의 행동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피해 자는 특히 괴롭히는 사람은 재밌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세상을 떠난다 싶다는 이다영의 글을 보고 크게 분노하였으며 자신의 끔찍했던 과거가 떠올라 폭로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폭로글이 게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다영 이재영의 SNS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옵니다. 그 사진은 다름이 아닌 손으로 직접 작성한 반성문이었습니다. 폭로가 사실로 즉 사건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과문을 본 피해 자는 허무하네요라며 그 하나로 10년의 세월이 잊혀지고 용서되는 건 아니다. 앞으로 과거의 일을 곱씹으며 반성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 어떠한 이유로도 혹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확산을 막고자 작성한 글을 내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다영, 이재영이 잡힐 사과문을 올린 이후 이다영이 김연경 인스타그램을 언팔로우한 사실이 알려지며 또 한 번 떠들썩해집니다. 학교 폭력 사과문이 올라와 북적이던 중 벌어진 일로 이다영의 김연경을 일방적으로 친구 삭제를 한 것입니다. 또한 자숙기간임에도 SNS에 좋아요를 눌리는 등 활동 내역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사람이 떠나야 사람이 보인다. 다음은 너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자숙기간임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이다영의 선수단 체육관 화장실에서 유독 가스를 마셔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고 기사가 띄웁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생명의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당시 동료로 추정되는 최초 발견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구단에서 정정보도를 내었는데 극단적인 시도를 한 것이 아니라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간 것이며 최근 경기 부진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휴식을 준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논란으로 뜨거운 가운데 가족사가 등장합니다. 먼저 가해자 이다영, 이재영의 아버지는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해머 던지기 국가대표 출신이자 현 입산시청 육상 감독인 이주영 씨입니다. 신언니는 펜싱 선수 출신이고 남동생 현재 배구 선수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어머니 김경희 씨인데 국가대표 배구 선수 출신이자 당시 왼손잡이 세터로 고교 시절 동년배 중 랭킹 1위였다고 합니다. 김경희 씨는 과거 폭행 사건 관련한 루머가 있는데 1992년 1월 20일 대통령배 대회에서 효성 여자 배구단 선수들이 허벅지에 피멍이 든 상태로 경기에 참가한 사건입니다. 효성 여자 배구단 선수들은 이틀 전 열린 후지필름과의 경기에서 1대3으로 패한 뒤 숙소로 돌아가 코치와 감독으로부터 단체 기합 및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선수들의 멍자국을 본 관중들이 경기 내내 야유를 보냈다고 합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효성 여자 배구단은 허벅지가 가려지는 타이즈를 착용하고 잔여 경기에 임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당시 이다영 이재영의 어머니인 주장 김경희 씨만 멍자국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 감독, 코치와 함께 가해자다 라는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주전이 둘이나 떨어져 나간 상황, 잘 나가던 흥국생명은 지금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백업된 선수 간 호흡이 맞지 않아 전체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팀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김연경은 사건 이후의 경기들에서 정상 컨디션이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배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주전의 공백은 큰 타격이며 팀 내 불화로 인한 어수선함이 경기에 영향을 주는 듯 보였습니다. 우승 독주가도를 달리던 흥국생명은 현재 리그 선두 자리를 빼앗긴 상황이며 3연패의 수령에서 벗어났으나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팀의 분위기는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이다영, 이재영에게 심리치료를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학교 폭력 논란과 관련하여 쌍둥이 자매를 징계하라는 요구가 있는 것을 잘 안다 면서도 현재 두 선수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심신적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어 징계라는 것도 선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상태가 됐을 때 내려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지금은 처벌보다 선수 보호가 먼저고 차분히 징계 수위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선수에게 징계를 내려도 크게 실효성이 없는 만큼 선수 보호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구단의 대응에 분노하며 엄중한 처벌을 즉시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자 배구 선수 학교폭력 사태 진상규명 및 엄정 대응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합니다. 작성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더는 체육계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범죄에 대해 지켜볼 수 없어 이렇게 청원한다면서 학교폭력 문제가 제기됐지만 구단과 연맹은 방관 중이며 조사나 징계조차 없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면서 엄중한 처벌만이 재발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다영, 이재영이 출연한 방송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채널A의 예능 프로그램인 아이콘택트는 두 사람이 출연한 46회, 47회 방송분을 삭제 및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tvN의 육퀴즈 온 더 블럭, 과이 채널의 노는 언니 역시 VOD와 클립 영상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방송사들은 불화설 당시에는 별다른 동향을 보이진 않았으나 학교폭력 사건이 터진 시점부터는 서둘러 내리는 분위기입니다. 광고개혁 시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기아자동차 모델로 선정돼 CF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아자동차 유튜브 채널은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며 광고 역시 내려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광고계에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고의 경우 계약 상품이 유지의 무조항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모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광고에 악영향을 줄 경우 광고비의 통상 200에서 30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 법조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경우 계약 이전에 저지른 위법 행위로서 직접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다영의 경우 SNS 통해 동료 선수를 저격하면서 이슈화가 되었기 때문에 계약상 사회적 무리와 이미지 훼손, 품위 유지의 무조항의 위반 사항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로 보이는 폭로글이 추가로 게시됐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학적 정보를 근거 자료로 올리며 빨래도 동료고 후배고 할 것 없이 시키기 마련이고 틈만 나면 무시하고 욕하고 툭툭 치고 다들 혼자 가는 병원도 이다영, 이재영 이럴 때는 제가 동행해야 했다. 기숙사 생활이 마음대로 안 되면 툭하면 부모님 얘기를 꺼냈다. 그 둘 때문에 단체로 혼나는 날도 잦았다. 그만두겠다고 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거나 단체로 혼나니 어렸던 저는 1년 반 만에 업산을 통해서 도망을 가게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앞서 흥국생명의 심리치료를 검토 중이라고 한 인터뷰를 지적하면서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징계를 한다는데 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렸던 누군가는 그런 일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참아왔던 것입니까?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요. 다른 누군가는 누군가에 의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부정적인 생각으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신 건가요? 이런 식으로 조용히 잠잠해지는 걸 기다리는 거라면 그때 일들이 하나씩 더 올라오게 될 겁니다. 아직도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너의 전 재산을 다 줘도 피해자들 받았던 상처 하나도 안 없어져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학교폭력 이슈는 이다영, 이재영에 그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이 쏘아올린 불씨가 화마가 되어 전체를 집어삼키는 분위기입니다. 여자 배구는 물론이고 남자 배구와 축구, 연예계까지 이어지면서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운동선수일수록 인성이 중요하고 그 선수를 가르치는 지도자의 역량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일반인보다 더 단련된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폭력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사회에 영향을 주는 공인이라면 더욱 더 중요한 것이 이번처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우리는 부당함을 모른 채 하며 살아왔습니다. 소리내어 외치더라도 들리지 않았고 들으려조차 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변했고 우리 역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이뤄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환기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생각합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런 댓글을 보았습니다. 결국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날 것인가? 가해자가 용서를 하던 피해자가 반성을 하던 뭐가 어찌됐건 피해자들은 계속 욕을 먹겠지만 생명을 잃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슈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